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1일 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1%대 1.2%, 1.02, 코스닥은 1.82, 거의 약 2%대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이 하락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까지는 상승이 됐었죠. 지수는 지금까지 상승이 됐었는데, 이때까지의 상승은 12월 이제 금리 인상 12월에 대한, 이때까지는 금리 인상 12월 0.5포인트, 미국에서 0.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상을 선반영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한 24일이죠. 24일 발표를 앞두고 현재는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장인데, 일단 좀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뭐 미국이 이제 24일날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죠. 의사록이 나올 것이고, 이제 거기서 파월의 뭐 발언이 나올 것인데, 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만약 0.75가 되면 이 지금 하락에 대한 탄력을 받아서 더 이제 실망 매물이 쭉 나와버리겠죠. 0.75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반대로 0.5포인트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 뭐 단기 반등이 한번 살짝 나오다가 또다시 지수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0.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상을 많이 선반영으로 끌어다 썼기 때문에, 지금 이때 상승했던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호재거리가 없죠. 시장에 대한 호재거리가 없고, 유일한 호재거리는 이제 0.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상, 0.5포인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이때가 크게 악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악재가 없고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그 기대 심리,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를 먼저 선반영을 끌어다 쓰면서 이제 지수 좀 상승이 됐는데, 지금 환율이 지금 좀 지수가 하락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지금 이 뉴스입니다. 이제 연준 속도를 하는도 베이비 스텝. 지금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국내는 0.25포인트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죠. 뭐 미국은 지금 4연속 자연 스텝을 밟았고, 이제 국내도 이제 0.5포인트로 이제 계속 스텝을 밟았는데, 미국의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하는도 같이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0.2포인트, 25포인트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랑은 거의 격차가 0.75에서 1.25포인트 정도? 만약에 0.25포인트, 이번에 24일날 이제 하느니 0.2포인트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이랑 이제 금리 격차가 1.25포인트 정도가 격차가 납니다. 이 격차가 나면은 뭐 지금 당장은 뭐 국장은 뭐 호재로 볼 수도 있고 악재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하나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국내 투자 자금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미국이 더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 달러가 더 강세가 되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환율이 떨어지는, 한국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도 작게 주는 데 더 투자할 메리트가 없어집니다. 1차로.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이제 강달러 쪽으로 다시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 외화가 유출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은 반대로 또 1,400원, 1,420원으로 올라버리겠죠. 환율은 급격히 상승을 할 거고, 그 이후로는 이제 수입 물가, 국내 물가들도 같이 오르면서 이러한 악재들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들이 점점 다시 부각이 될 것인데, 일단 이거에 대한 부담도 지금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좀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베이비 스텝은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24일 발표 앞두고 이제 계속 이런 찌라시가 돈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 예측을 해보면, 일단 24일 하는 0.2포인트, 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0.5포인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네가 베이비 스텝을 한다는 것은 이 미국의 방향성을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0.75포인트를 인상을 했는데 지금 한은은 반대로 베이비 스텝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아마 미국이 0.5포인트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한은도 같이 따라가는데, 근데
이게 조금 더 애매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 좀 더 애매해질 것 같고, 만약에 베이비 스텝이 된다라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강달러의 시대가 다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현재 국내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고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외인들이 계속 매도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 1600억, 지금 코스닥은 뭐 500억, 지금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섬을 쌓고 있죠. 묘를 쌓고 있죠. 여기서 다시 묘를 쌓고 있는데, 일단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원래 지금 이때까지 지수를 지금 외인들이 끌어올렸다라면 지금 다시 그 외인들이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금투는 조금씩 들어오곤 있는데, 금투는 들어오고 있지만 좀 전반적으로 외인들의 이제 떠나는 모습들이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모습들이 외인들이 떠난다면 결국엔 다시 주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빠질 가능성이 높고, 좀 어디까지 빠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빠지는지, 2300 라인은 좀 지지가 돼주는지, 코스피 기준으로 뭐 2300 아니면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뭐 이런 700 라인, 이런 700 언저리 있죠. 라운드 피겨, 700 라운드 피겨에서 한번 지지를 받아야 이제 또 탄력을 받아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라인들까지 다 깨져버린다라면 전 저점 이런 650 라인들까지도 테스트를 하러 갈 수가 있겠죠. 왜 이때 제가 현금을 계속 확보를 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2차, 특히 이때 현금 확보하라고 했던 사람들의 제일 큰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2차 전지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2차 전지. 이때 지수를 올렸던 주도 섹터죠. 2차 전지가 주도 섹터였고, 금리랑. 그런데 금리 쪽은 일단 지수의 영향을 받는 데는 좀 제한적이었고, 지수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것은 2차 전지였죠. 지수가 밀리면 2차 전지는 조금 밀리는 영향이 있었고, 지수가 상승하면 2차 전지도 그 탄력을 받아서 크게 상승했었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차 전지들이 크게 눌려주고 있죠. 그런 말은 일단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2차 전지를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다시 좀 팔고 이제 또다시 좀 저점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굳이 이 고점에서 굳이 2차 전지로 포트를 다 채울 필요가 없겠죠. 이미 지수는 고점을 찍었고, 단기 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어디까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때 빠지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이 악재가 터지면서 계속 하락이 나와주는지, 이거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조금 점점 더 갑자기 이제 머리가 좀 더 아프기 시작했죠. 하늘은 베이비 스텝을 하고, 금리 인하를 좀 속도 조절하더라도 이게 또 뭐 생각대로 엄청난 호재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는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뭐 악재보다는 낫겠죠. 일단 악재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는 결국엔 이번 주죠. 이번 주는 뭐 오늘 같은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러한 시장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좀 하락이 나오더라도 뭐 상승했던 거에 대한 단순 일단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뭐 그렇다 해도 뭐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의 뷰는 크게 하락보다는 상방에 더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후장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